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날씨가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워가지고 방송 찍는데 이제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현상에 일어나는 일만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선지자들은 다 이미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번에 댓글에 저보고 증산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걸쳐서 증산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도가 사상에 빠져 있을 때 라진 씨의 매료가 돼가지고 라진 씨 책을 그때 85년도 6년도 그때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즉시 책을 사가지고 라진 씨에 대한 책을 보면서 너무나 편했어요. 도가 사상은 하나의 이 추나추동을 얘기할 때, 우주의 추나추동을 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죠. 그런데 까놓고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 방법을 제시를 안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무의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볼 것이냐. 이런 때 우연하게도 증산사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지금 종파 단체죠. 아주 종파 단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종파 단체에서도 있으면서 뭐 있어도 한 며칠 있었죠. 며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었죠. 그게 바로 개벽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개벽은 열릴 벽자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공부를 맨 처음에 그것이 80년대 초반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책에 대해서 별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단군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른 것보다 단군이라는 그 말에 우리 민족의 시원을 찾는 그 말에 홀려서 단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단군은 해를 거듭해 책이 많다 보니까 여러 책 이런 책 저런 책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물론 이것을 접하기 전에 제가 이제 20살 때, 그때가 아마 고3 말에 시험 치고, 그때 이제 본고사가 그때 없어졌으니까, 그 수능 보고, 그때는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인데 우리 때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수능이 아니고 뭐였죠? 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시험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 탄어 스님의 부처님이 계신다면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아주 심도 있게 봤죠.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벅찬 이유는 우리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만주 대륙이 우리 땅으로 복속이 되어진다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서해가 융기가 되고 뭐 이렇게 된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머리를 꽝 때리는 그런 충격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걸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서 그게 다 잊혀졌죠. 잊혀지면서 저 이제 전공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전공이 안 들어가요. 그때는 계열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우리의 역사, 시원의 역사를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문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과대를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중국을 택하게 됐죠. 중국을 택한 이유는 단지 그거 때문이었습니다. 좀 고대 서적을 보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학교 공부 이렇게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했죠. 대만으로. 그때는 중국하고 그게 안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찾고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거기서 말하는 단군이라든지 우리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 역사가 이끌어져 왔던 역사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2000년 조금 넘죠. 그러다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 때문에 내가 즉 고대 서적, 중국이 그 우리나라 옆에 나라인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쓰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더 세밀히 알고 싶었죠. 물론 그에 대한 번역서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단지 이제 대만 하나 보고 중국어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래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단지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어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영어하고 중국어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연유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개백이랑 처음 만나고 그러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게 됐고 공부하면서 증산 그 전에 항상 내 자신이 아팠고 왜 아픈가 그런 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대 때 공부한 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죠. 남들이 이야기는 듣고 내 자신의 말 안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들이 하면 그럴 거야.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아닌데? 이런 의심만 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기독교 그 문화 속에서 3년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찬송가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매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이제 불교 학생 쪽에 있으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불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절에 다녔으니까요. 저기 이제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조계사가 있었습니다. 조계사 예전에는 조계사 그 수송대 중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중동 중학교를 다녔죠. 아니 그러면서 그 절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가 좋아서 아마 그때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끔 가까이 하게끔 하나의 요소가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증산 사상을 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증산 사상을 접할 때 이건 유불선을 기독교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증산 사상을 한참 공부가 나왔는데 증산 사상은 제가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라는 증산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도 그 전에 주역 공부를 했지만 그거 하면서 주역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역 공부하는데 좋은 책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역 공부는요 한 글자에 엄청난 책 몇 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고 공부하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증산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놓고 또다시 유불소를 보게 됐죠. 그 당시
그 당시, 물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물론 이제, 고금을 만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보게 된 유불선 기독교에 관한 책들. 그래서 유불선 기독교에 관한 책을 아마 도서관에 있는 그 종교서적인 책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몇백 권, 그냥 제가 뭐 빌린 거 보니까, 몇천 권, 한 천몇 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증산 선생의 말씀이 완벽하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에 뜰 때, 탄어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증산 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물론 증산을 섬기는 종교 단체에서는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증산이라는 분이, 근데 그 증산을 표방하고 하는 곳에서 하는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증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원시 반본, 근본자들이니까 당군을 많이 찾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당군에 심취됐을 때는 거기에 혹했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당군의 실체가 없어요. 당군의 실체가 없고, 바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바로 고조선의 뿌리를 바로 이어져 내려왔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한나라가 있었고, 운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 진나라, 거기서부터, 진시황제 후손들, 직계손들하고 같이 진나라를 세웠던, 그런 후손들이 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그렇게 일으키게 된 이 연원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 땅에서 쟁패를 다투어도 됐을 텐데 왜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됐는가? 이미 고조선을 떠날 때 아리랑을 부르면서 떠났습니다. 이미 아신 거죠.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결실이 맺을 거다, 어떤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탄어 스님의 말씀이 그래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탄어 스님의 예언이랄까, 물론 이제 그분이 그 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만주 고토를 회복할 그때가 되면은 서남 지역이 정계, 관계, 교육계를 다 잡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전라도 그쪽 지방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계, 관계, 법계, 사법계 다 장악하게 된다는 걸 말이죠. 그 말은 즉슨 바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반주 대륙이 우리 땅으로 회복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뿌리가 돼가지고, 근거가 돼가지고 만주 고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라도인들이, 그 서남인들이 어떤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정권뿐만 아니라 교육도, 방송도, 언론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해원이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전라도 지방에는 굉장히 농토가 많고, 그 안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기는 노비가 더 많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서 노래로, 가락으로 그렇게 풀었죠. 민요로 풀었죠. 여기서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서 그 한이 어떻게 증폭이 됐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학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동학난은 왜 일어났느냐. 물론 그것은 최재우 대신사의 어떤 천독이 동학이죠. 동학의 사상, 동학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됐지만은, 그것을 더 이 현실적으로 불 붙인 것은 바로 전라도에서죠.
근데 그 동학난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일본을 다시 불러들이고 청나라를 다시 불러들이고 자, 우리 그때 이씨 조선 이조의 조정이 그것을 동학나라를 어떤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일본을 부르고 청나라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한일 합박이 되기 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렇게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다 이제는 그런 근대사의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자 부동을 쳤던 그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막게 한 거였죠. 그런 일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의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을 머금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좌빨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동학난에 참여했던 후손들도 무슨 돈을 준다고 그랬죠? 무슨 돈이죠? 좀 모르겠죠. 근데, 국가 유공자급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다 그들의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그 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조가 만들었죠. 이씨조선이 만들었죠. 그런 이씨조선에 그 동학난이 이름을 일으키려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합방을 하게 되고 합방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죠. 자,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단 한편이 단순간 한 시대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에서 벌어진 2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다고 말하는 게 그게 기록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봐야지 역사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조그만 땅에서 왈가불가하고 이렇게 악의 다툼하면서 싸웠는가? 자,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이미 되어지는 땅에 와서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우리는 우리만이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고집을 할 때는, 우리가 폐쇄적일 때는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열리면 세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벌레들 말고 들끓고 이렇게 굉장히 살기에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깨끗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에는 그렇게 제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시련을 굉장히 많이 입니다. 언제는 태풍이 졌다, 바람이 불다, 비바람이 치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자, 그게 다 뭡니까? 만물을 키우기 위한 우주의 어떤 섭리인 거죠. 자, 우리 인간도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섭리를 알고 거기에 따라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열려서 빨갱이들은 제외하고 빨갱이 외에 그 좌파들을 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또 근대 역사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대한민국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분들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알면 아하 무릎을 치게 되죠. 자, 그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타너 스님의 말씀이 저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해원이에요. 원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어떤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접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를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증산 사상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 타너 스님은요, 그 집안이 보총교 집안이었어요. 보총교는 뭡니까? 보총교는 증산 선생의 제자인 차경석 성도가 만든 종교가 보총교예요. 그러니까 보총교가 그때 일제 때 한 600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이었는데 600만 신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민족 종교 탄압에서 없어졌지만은, 근데 조계사, 지금 저 서울에 있는 조계사 건물도 보총교 교당이라고 교당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사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타너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증산사는 더 힘도 있게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하니까 이 세상과는 좀 절연한 채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불교는 예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 지금 여기 어떻게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을 한다? 그건 이제 좀 불교와는 전혀 다른 분야를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이 주역을 적통했다고 그러는데 단지 어떤 한계가, 그 이유는 그것만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증산 사상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증산 사상을 공부하면 기독교 성경이 굉장히 대단한 책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 대단하냐? 이미 거기에 어떤 우주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성경을 집필한 자들이 교묘하게 속였는지 그 자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저번에 19세기 말부터 이 세상의 울로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얘기인데, 그건 거기까지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우주가 아니고 이 지구가 우리가 봤을 때 1년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하고, 여름엔 뭐하고, 가을엔 뭐하고, 겨울엔 뭐하고, 이게 계획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월엔 뭐하고, 2월엔 뭐하고, 3월에 이런 달계니 또 주 단위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9세기 말에 짜여졌다는 얘기는 바로 주 단위로 아주 빨리 그 순간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야기가 이미 짜여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그때, 자, 19세기 말 이후부터, 물론 그것은 이제 유럽에서 이미 14세기부터, 르네상스 때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을 탐구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계속 되어진 거죠. 이 땅을 사는 건 누굽니까?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간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신적인 경제, 이런 거는 우스운 거죠. 앞으로는 사람의 경지를 이야기해야 되죠. 사람이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공부하고 오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 아니라 스틱이죠. 산에 가는 스틱을 짚고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앉았다가 이제 수행하다가 몸을 저렇게 확 돌아갔대요. 허리가 돌아갔더라고요. 그건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몇 개월 잡습니다. 몇 개월 잡고 어떻게 그 치료할 방법을 몰라요. 간단하거든요.
치료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혈자리 보고 막힌 부분이 아니다. 막힌 부분만 떨어주면은 희한하게도 뼈가 맞춰집니다. 근데 갈 때는 이제 지팡이 안 지고 가셨죠. 스틱을 안 지고 가셨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아무런 지팡이도 없이, 스틱도 안 갖고, 그냥 아주 편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치저시가 원치저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세상사의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의 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혈자리만, 막힌 혈자리만 뚫어주면은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시속에서는 그런 공부 안 가르쳐 주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하려면 바른 공부를 하면은 그런 공부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하면서 이 혈자리 가르쳐주고 이걸 어떻게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아팠던 사람이 나을 때는요, 그 사람 나중에 굉장한 의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기가 탈진해가지고 그렇게 아픔을 치료하면은 몸에 굉장히 탈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도 한 것은, 제가 보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덕동을 이사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힘들더라도, 몸에 탈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또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이 열리는 게 보이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게끔 몸이 돼야 되거든요. 몸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렇게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하면 공부 좀 더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할 때도 더 깊게 들어가고 이해도가 더 빠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열리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거짓이 안에서 알려주면 거짓과 진실을 금방 분별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악담을 쓰는, 댓글 쓰는 서비스에 딱 보면은, 염사에 보면은 보통 왼쪽 머리가 가히 막혀 있어요. 막힌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죽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열려야 돼요.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자, 몸이 먼저냐 마음이 열려야, 동시에 열려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고, 그런 공부를 해야지 이제 앞으로 대격변기 변화가 오는 시점에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와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의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증산 선생님 말씀이죠. 파라 깊이 파라고. 파도 하나하나 파도 깊게 파라고. 단지 책 하나 봐가지고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해할 수 있는 듣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세요. 아니면 마음이 열려 있거나, 이때까지 아니면 조상이 음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자세 이렇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더 큰 병이, 지금 신종 코로나보다 더 센 병이 왔을 때, 마스크도 방금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근데 제 방송을 듣고 저한테 와서 같이 기운을 같이 교감한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형님자라는 그 인간이 방송하는 중국 보객이란 이상한 방송을 가지고 방송하던데, 그 형님자라는 인간이 말이 맞네? 하면서 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은 다행이고, 그렇게 해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 해서 온 거거든요. 그냥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지 그건 인간이죠. 사람이 빨리 되고 싶다. 어릴 때 요괴 인간이라는 제가 1971년도에 영화를 했죠. 그 요괴 인간 한번 보세요. 뭐 유튜브라든지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 노래가 굉장히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죠. 구태여 여기서 내가 부를 필요는 없죠. 자,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좌빨들의 그 사고는 어떤 형태에서 어떤 뿌리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말을 꺼낼까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몇 달 전인가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김용산 기자가 이제 나이가 꽤 되신 분이죠. 그분이 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야, 정확하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그분 말씀을 좀 갖고 와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강의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또 이제 벌써 12월 22일이네요. 이제 12월 달도 이제 올해도 다 가게 됩니다. 12월 22일 날 금문식 화폐집,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구조조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저번에 토요일 날은 대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종교 단체를 다니셨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가 현재 역사, 이 근대사가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어떻게 돼 그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강의했던 아주 면밀하게 강의를 했죠. 근데 이 김용삼 기자 그분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오늘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분이 또 그래, 그분이 이것을 한번 방송으로도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해원이죠. 원을 푸는 거예요, 원을 푸는 건데, 원풀이는, 자, 우리 증산 사상의 종지가 해원이죠. 해원은 앞으로 오는 세상 해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지금 우리 선천 역사에서 해원이 끝나야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원을 다 풀어야 돼요. 그 깊은 원이 한이 든 곳은 가장 깊은 한이 든 곳이 바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왜? 조선시대 때, 이조 때 노비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지주들은 그 노비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을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러니까 물론 동화가 나온 조병갑이 학정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제목을 딱 이제 정하려니까 이런 데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19세기 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와 빨갱이들이, 좌빨들이죠. 빨갱이 유아기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된 연호는 유아기적이에요. 굉장히. 때리면 그냥 애들은 계속 싸워요. 불만만 가져요. 그걸 남 탓을 많이 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그 모습이 바로 좌빨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쓴 제목은 친중 사대주의와 반일 종족주의는 완벽한 탈문골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월간조선인데 원간이 아니라 잘못 썼네요.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한일 수교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샤머니즘, 주체 사상이 기초한 전체주의 국가 북한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폐쇄, 고립, 독재, 변태의 세수방조로 후진시키는 첫 단계가 반일 감정 조정하기다. 광풍과도 같은 반일 감정이 또 다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자, 약한 놈이 살기 위한 방편이 뭡니까?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을, 남한을 적으로 삼고 그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문제는 북한을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을 할 수 없고 중국도 할 수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것이 일본이죠. 그래 반일 파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나면서 강의했던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목씩 끊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모 표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바를 쓴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아직도 이조의 뿌리 깊은 폐쇄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내부의 힘을 키워 주변에 있는 나라와 경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좀 크고 강한 나라부터 자기만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서 사는 인간들만 살기 위한 아주 좁디 좁은 생각으로 이 나라를 고립시킨 이조의 사대부와 유생들의 모습이 바로 문재인을 위시한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우리 민족은요, 밖으로 나갈 때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번창할 수가 있었고,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는 더욱더 작아졌고 아주 보잘것없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것을 응축시킨 것이 바로 2조 518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그 2조, 1392년에 이조가 탄생을 했고, 이생계 세웠고, 1910년에 조선이 망하지 않습니까? 이조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518년이에요. 518년. 왜 자꾸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5.18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5.18은 바로 그 한을 풀어서 그 원한 맺혀 준 노비들의 자식 후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이 바로 5.18이었습니다. 그러면 5.18은 앞으로 오는 세상을 더욱더 평화롭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한을 풀고 해원을 완전히 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5.18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하나의 큰 대사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변곡기고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인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변곡점을 이루는 그 날이 바로 5.18입니다. 자, 2조의 518년과 5.18하고 연관하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 내 기반 시설을 발전시켜 집단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중공에 붙었다, 또 소련에 붙었다,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삥뜯기로 살아왔고 끊임없이 미국이라는 적을 만들어 체제를 고착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 짓거리를 문재인 패거리가 북한이 미국을 공격으로 하듯이 일본을 공적으로 삼고 일본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이조의 역사를 알고는 그 지금 좌빨들은 일본에 가서 엄청난 큰 절을 해야 돼요. 왜냐? 자기가 노비의 틀을 벗고 자유로운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갑오 경쟁이죠. 1894년 하면서 노비제를 폐지했잖아요. 일본이 들지 않아서 노비가 아직도 계속 존속이 됐겠죠.
자, 그들이 삶을 봤을 때 과연 인간이 살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인간의 삶이 아니었죠. 그냥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반의 머리 굽실거리면서 그래서 살았던 아주 비참한 삶이었죠. 그리고 그 노비들이 죽을 때 어떤 한을 품었겠습니까? 나도 한번 양반도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고 죽어갔을 겁니다. 그 마지막 그 한이 여기서 자기 후손에 가서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풀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좌빨들에 대해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또 문재인 욕할 것도 없고요. 야, 그네들이 다 자기 원을 풀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재인인 만큼 김정은을 숨못쉬게 만들고 시진핑을 멍청하게 만들고 한 것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밥만 놔주고 그때 혼밥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하늘이 시켜서 천지 기운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주 세상이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열려집니다. 여기에 공부 오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이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게 크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남에 대한 어떤 분함이나 억울함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 말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분들의 여기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래도 거짓이 아니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떤 기운을 받고 기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 우리가 겨울에 잠바 입고 겨울에 핫팬티 입고 그렇게 핫팬티 반바지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 역사에도 이런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시속의 공부로는 이걸 안 가르쳐 주죠. 자,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매듭을 짓는 시간에는 하나의 되어가는 원리를 알아가야 한다. 씨를 뿌린 자가 거두게 되어 있다. 갈등과 투쟁의 씨를 뿌린 악의 세력이 아니라. 자,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족들은, 중국이죠. 중국 떼놈족들은 어떻게 사냥하고 수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이고 하는, 영화만 맨날 하는 거예요. 중국 영화는 뭡니까? 맨날 싸우고, 중국적 원수 같고, 이런 게 영화가 거의 태반이죠. 자, 역시 그렇게 갈등과 투쟁으로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중국의 반만년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는 어떠냐?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있는 자한테 눌려왔죠. 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뺏으려면 누가 강한 놈이 와서 뺏으면 너 가져. 이렇게 하는 약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서 또 바보 같은 그런 민족일 수도 있죠. 자, 세력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게끔 하는 문명과 문화의 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 자, 우리가 그렇게 문명과 문화, 글자를 만들고 유불선 기독교가 우리 심성 속에서 나오고. 자, 근데 그분들이 다 석가도 구담족이고요. 예수 유태인들도 잘 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아버지가 유태 씨예요. 그 후손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섬기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유태인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우주의 성숙의 단계에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으로서 되어진다. 이제 갈등하는 조정하는 악의 세력들은 추려지고, 자, 이제 악이 추려지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 대선은 아주 악의 세력들이 거짓과 갈등과 투쟁으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악의 세력들이 눈에 드러나게끔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미 대선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일들은 이제 천지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개인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지금 어떠한 시대고, 어떠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지금 아직도 결발이 안 돼. 1월 6일 날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중국이 유백원 예언대로 2020년도에 보통 예언하면 음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안에 망한다. 유백원의 예언을 굉장히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봉합하거나 또 문제 해결책을 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GDN이에요. 이 방송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것을 히든카드 아주 해답은 그때 그 시간에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갈등은 조정하는 악의 세력들은 추려지고 되어진 사람이 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되어진 사람이 뭡니까? 이거인 사람, 알곡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시점입니다. 이번 반일 감정의 근원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은 박대인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거둬쳤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위안부 합의는 추측 조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감정 조장 제의타는 징용 배상 판결을 했다. 자, 지금 북한이 삥뜯기로 살아왔던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 이제 문제니까 이제 삥뜯기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산업 기반을 할 머리에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삥뜯까. 원래 그 걔네들은 젊었을 때부터 삥뜯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삥뜯는 인간을 또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또 삥 뜯어야죠.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삥 뜯어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받느냐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알고 있으면 참 문재인이가 참 답답하죠. 자, 이로써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했던 한일 협정의 근본 취지가 도전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한일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건 지금 상황인데, 자, 이런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한국이들은 반일 감정풀이를 추적해 오려면 단재 신체호와 이에치카의 신체호의 사관이 발견된다. 제가 당근빨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당신 조선상고사 읽어봤느냐? 안 봤죠, 물론. 왜 안 봤느냐? 책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한번 딱 보니까 첫 페이지 보니까 볼 게 못 되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그 책을 이제 보기 싫어 안 봤는데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에치카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인 대화를 통해 현재의 시각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게 따라 역사를 구성하고 자기 입맛대로 만들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랑케의 실증주의적 사관을 비판하고 나선 이에치카의 이론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를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우리 근현대사가 대한 적나라한 왜곡 날짜가 자행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 역사는요, 이런 이제 그 카의 입장대로 또 신체의 어떤 역사관대로 그의 역사를 기술하면 우리 역사를 못 봐요. 우리는 단지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여기만 그냥 온전하게 개구리로 개굴개굴하거나 야옹야옹하거나 야옹이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죠. 개구리도 안 돼요. 개구리 그냥 앉아서 뭐나 소금쟁이 같은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냥 야옹야 개굴개굴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시시때때로 변한 우주의 모습이 인간세, 즉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주 일련의 목적은 인간을 낳고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임을 알고 익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의 역사할 때 단지 인간이 역사만 봐서는 될 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완전 옛날 선인들은 도인이에요. 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죠. 그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려면은 그분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때, 이조 때 선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은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병 다 고쳐요. 그러니까 주역의 통합에는 귀신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봐서 부리는 게 아니라 이치에 통하면은 귀신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나를 알게 되고 몸에 딱 보면 몸에 어떤 기혈이 어떻게 도는 걸 보여요. 제가 지금 그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한 사람 치료하면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혈전에만. 근데 이제 지금은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자, 저번 주에 여기 오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은 지팡이 짚고 왔어요. 지팡이 짚고 왔는데,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에 지팡이 안 짚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치료하면 돼요. 그냥 혈만 딱 들어주면 자기가 몸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게 자연적으로. 자연이 뭡니까? 물론 명사도 되지만 동사가 스스로 그러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치저신하고 원치저물이다. 이걸 또 이제 제가 써놨죠.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기운으로서 병자를 치료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속세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6.25에서 이제 기적을 체험한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한 시대에 머물러 역사를 재단하고 그 시대의 감정으로 오늘이 우리를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우리이고, 왜 우리란 말을 쓰냐면은 우리라는 개념은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우리도 이게 아니고 지네끼리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도 19세기 말인가 20세 초반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냥 어떤 족속끼리 그걸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세계인이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누고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몇천 년이 거쳐서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한 집안, 지구촌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폭넓게 봐야지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절대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눈으로만 여기 한반도에 사는 인간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고 드려야 하는 때 덜 여물어진 그 당시 어리석은 전주이신 이씨들 때문에 저지른 온갖 추함과 더러움을 다시 들춰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일본, 너 나쁜 놈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든 이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우리를 갱생시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한 일본이 고마운 것이다. 어떤
어린애가 20대 어린애가 일본이 고마운 나라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대에서 50대가 돼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냐 그 다음에 신채호 사관의 반일 감정.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게 보면서 하나 딱 쭉 보고 쭉 그냥 제 이야기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만 신채호 사관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마다 토를 달았습니다.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와의 투정으로 정의했다.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유학이 발상적인 역사 사관이죠. 이런 사관으로 자 이제는 지금은 우주가 성숙되는 시간입니다. 인간도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다 가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이 좀 삐뚤다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안 열려요. 자 생각이 원망과 저주와 이걸 다 들어서 있으면은 자기가 괴롭고 마음이 안 열립니다. 자 풀어버려야지 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혹적인 그러니까 안에 꼭 나 안에 갇혀진 깨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상 가끔가다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대면 중학교 때 대면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한 대목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알은 곧 세계다. 하나의 세계를 빠져나오려고 하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 대변의 어머니가 징클레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한 세계를 깨야 돼요. 깨지 못하는 사관으로 역사를 이야기해요. 당군파리들이 주적의 이하 동선이 너희 신채호 조선 상고사 봤느냐 물어봐요. 난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즉슨 난 아직 애기야. 아직 난 애기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있어.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 아는 조선민족, 비아는 조선민족 이외의 민족이 된다. 자, 근데 자, 쭉 여기서 고조선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하염없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농시 족은 이집트에 잡히고 황제족, 그러니까 여호와 쪽은 그러니까 그 황제계죠. 황제죠. 요임금 후손들이니까 황제계는 자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것이 지금 그리스의 동전에 올빼미가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죠. 요임금이 그 형제들이 토템이 올빼미 또는 부엉이였습니다. 네, 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죠. 네, 그것이 역사 속에 나는 왜 그런가. 그것이 다 우리 역사. 지금 그것을 곳곳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내면 아주 재미난 현상들. 제 여기서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조선이 일어나고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고조선 유민들이 전 세계로 이동해서 현 인류의 종교와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니 이런 역사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신채호가 김홍봉이 부탁을 쓴 이열단 선언인 신채호의 극단의 투쟁 사관인 백미다. 김홍봉이 누구예요? 암살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해요. 나 암살 안 봤어요. 보기가 싫었거든요. 김홍봉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빨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채호, 우리가 대종교를 만든 나철, 그러니까 당을 섬기는 대종교를 만든 나철도 만주에서 거의 공산주의에 물든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지금 좌빨들은 거의 당군을 빨아요. 당군 빠는 인간 중에서 빨갱이들이 아닌 애들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자, 투쟁하면서 역사를 이루한다는 것은 천진한 역사관이며 이런 역사관으로서는 공멸하자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등 구도로 만들어서 계속 투쟁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빨갱이들이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열시켜요. 계속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만 잡으려고 하죠. 그것이
문재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해온 행적이고,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창한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론, 준비론, 자치론을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일제와 협력하려는 적으로 규정했다. 이주의 간장종지보다 못한 유아기적인 사고를 그대로 표출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 세계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조선성 상고사 책 앞 딱 보면 신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그 얼굴에서 풍겨나온 그 억울함한 찌꺼기 같은 그런 인간의 추함이 그대로 묻어나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진을 보고 그 사람 기운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근데 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굉장히 밝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열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방송의 주대안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말이 아니라 되어보면 압니다.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방향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편지 진행하고 조선의 독립을 외국의 처분에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국노 지지자로 실패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병법의 무지한 발상. 이건 신처가 이 발상,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이란 병법에 대해서 병법 모르는 거예요. 병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이것을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손자국 공법에 거의 정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제가 주역에 좋은 책을 권해달라고 그랬는데, 주역 책은 우리나라 책을 보면 좀 어려워요. 영어가 되면 영어로 된 이징, 역학, 주역 책을 보세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얘기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치호는 의열단 선언에서 강도 일부가 타협하는 자,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는 주의 가진 자는 다 우리 적임을 선언했다. 그러면은 이조의 양반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약탈해가지고 그 노비를 결혼시켜 애를 만들어가지고 노비시키고, 이것이 조선의 양반들이었는데 그건 강도 아닙니까? 그 강도들이, 그 이조의 유생과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교육시켰습니까? 자기의 기울러 오지 못하게끔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일본은 교육을 시켰어요. 각각 곳곳마다 산과 벽지에까지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의열단이 암살 대상이 되었다. 신처의 의열단원이 원했던 노선은 외교 준비 등의 미목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하였다. 즉 폭력자 암살, 파괴, 폭동을 줄기차게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일본은 항공모함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말았어요. 우리는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무혈투쟁이에요. 참. 자,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민중 직접 혁명론을 주장했다. 자,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맹자 생각이에요. 맹자나 주저 생각. 맹자는 그 논나에 조그만 추나에 생겨서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한 인간이에요. 그렇게 빨았던 이조의 틀을 벗지 못한 인간이 바로 신채호예요. 자, 심지어 그는 일제의 투쟁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게 되자 자기 부인에게 나는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으니 도저히 자식을 키울 형편이 안 되면 고아원에 맡기라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 말은 참 무책임한 인간의 표상입니다. 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논어에 나오죠.
노래 나오나 모르겠다. 어디 나오는지. 근데 가만서 육아들이 많은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네들이 또 하나의 위천하자는 불고가산이라, 이건 지금 증산을 표방하는 단체에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선 가정을 잘 돌봐야죠. 가정을 잘 돌본 뒤에, 그리고 뭐 세상은 뭐냐,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죠. 가정도 돌보지 않는데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더 크게 하려면 내 자손, 내 자식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해야죠. 고향에 맡기지 말고 그래도 당신이 알아서 교육 좀 잘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이조의 어떤 사고는 그러니까 망할 사고예요. 망할 생각이고. 자, 이승만이 주장한 외교 독립론은 신체의 등록과 무장 투쟁론과는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랐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 전체가 파괴와 살육이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문제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본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일본은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과 교전 상태에 돌입하자 1914년 9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적도 북쪽이 태평양에 흩어져 있던 독일령 섬들을 점령했다. 이어 청도를 중심으로 산동 반도의 독일 자치주를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독일 조차지보다 훨씬 북쪽의 중국 영토에 상륙하여 조차지 인접지대의 독일 상사들이 투자했던 모든 철도, 광산, 공장 시설들까지 빼앗았다. 자, 일본이 발전한 건 뭡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를 발전시켜서 일본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닉슨이 중국을 문 열게 개방해가지고 미중 어떤 교육을 맺고, 미중 합의죠? 나라와 나라의 그거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이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중국이 끝났다는 얘기는 세상 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보세요. 자, 북포론과 소중화 사상과 반일 감정. 역사상 사실과는 전혀 관계는 허구를 바탕으로 무장투쟁 집단을 선, 외교 독립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조된 동시에 역사를 끼워 맞추는 식이 왜곡 날조를 감행했다. 이게 신채호의 당군 빠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북한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이어가던 국내의 좌익, 좌파, 전체주의 추종 세력들은 자신들이 투쟁 불의를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왜군에 맞서기 위해 봉기했던 의병, 동학 농민운동, 3.1운동에 이어 일제와 만주와 중국에서 항일 무장 통쟁 투쟁. 자, 이거 보세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할 때 누가 막았어요? 누가? 의병들이 물론 명나라가 도와줬지만 의병들이 활약이 굉장히 컸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의병들은, 자, 곽재우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고경명이라든지 전부 누구의 제자입니까? 남명조식 선생님들이 제자예요. 남명조식 선생은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순자의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차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예와 병법을 굉장히 많이 익혔죠. 그래서 의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젤반 이조의 유생들은 전혀 어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종식할 때 아무런 이득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몰라요. 외면해버려요. 그냥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을 극복을 했는가, 정유재란을 극복을 했는가에 대해서를 정확히 말을 못하죠. 왜? 순재에 대한 연구를 안 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 해방 후 무위 군종이라는 외세에 대항한 좌익들이 단선 단장, 반대 투쟁, 이스만 독재에 저항한 4.19 군사 독재에 저항한 광주 5.18. 그래서 계속 지금 문제점은 5.18을 계속 빠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빠른 게 이제 단물이 다 빠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 미국에 지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중공 간첩들이 240만 원 사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토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드러나게 되면 인심의 싹이 이제 잘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 악유가 다 맞아요. 그 유배원이 예언가. 자,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천둥 폭우가 엄청나게 퍼가지고 묵사발로만, 중국 땅을 묵사발로만 났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터진다. 그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이제 시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단체를 가봐요. 몸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느냐. 말만 그래야지 못 만들어줘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전 능력이 됩니다. 일로 오세요. 몸이 되고 싶은 사람 일로 오세요. 군사 독재의 연장인 박근혜 정부를 쫓아낸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거짓말로 사실을 믿는 것은 그들이 자유다. 하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사관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집어넣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반일 감정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이처럼 그 뿌리가 넓고 깊기 때문이다. 신채와 이에치카의 사관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효종시대의 북벌론과 소중화 사상이 나타난다. 한국인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에 사대하고 이것은 중국에 사대한 것은 이조가 그랬지 신라나 고려는 안 그랬어요. 고려 때는 송하고 교류가 아주 상호 협력적인 그래서 거란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중국에 사대하고 송나라도 역시 양족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신라도 그때 이 신채호가 특히 뭐랬습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 외세가 아니에요. 당나라는 이연 아니에요. 이 시는 바로 진시황이 진시황이 있을 때 같은 어떤 외척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외가인가? 아니 외가가 아니고 몇가 사촌인가 뭐 이렇게 돼요. 네, 이 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생님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제가 아직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양족이에요. 그렇다면은, 당나라하고 진나라하고 한 400~500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들이 후손이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한대 때 지금 넘어왔으니까, 너와 나가 외세란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구려나 백제나 당나라 똑같은 다른 나라일 뿐이에요. 그것을 외세를 끌여다가 우리를 조그맣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게 그 신채호의 삼국관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사대한 것은 이주 때예요.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중화 문명이 후에요. 중화 문명이 그랬잖아요. 중화란 말은 바로 순임금의 이름이에요. 물론 앞에 중자는 무골 중자지만은 거기서 이제 동미이어 법칙에서 이제 그 같이 봐요. 중화나 한이나 전에 얘기했죠. 순임금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후에요. 다른 주변국들은 야만이라는 근거 없는 종족적 무월주의 의식을 배양해왔다. 조선 초기 여진족은 조선 조족에 종을 바치고 불모를 삼았던 야만족이요. 그러니까 항상 멈춰 있어요. 생각이 멈춰 있고 자기 이 시대에 세운 왕조가 그 왕족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공고히 되기를 바라면서 주변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항상 멈춰 있어요. 생각이. 일본은 우리가 유교, 불교 문화를 지나는 야만인이라는 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머리에 유전인자처럼 박혔다. 1637년 야만이 세운 청나라에게 3년도에서 조선 국왕이 치욕스러운 항목을 한 후에 조선 문명의 시계가 멈췄다. 청나라에 왜 그때 병자론이 일었습니까? 우리 같이 형제의 예를 갖추자. 형제거든요. 자, 금나라는 제가 언제 한번 금사를 갖고 와서 금사를 강의를 할 거예요. 금나라 역사. 거기는 신라 귀족이 후예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봐서 몰라요. 왜 책을 안 봅니까? 한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무식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한자는 야만인이 문화, 한자가 역사에 얼마나 깊은 문자인데요. 그게 다 우리 문자예요. 그것을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말도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면 그런 막말이에요. 나 병신이요, 나 바보요 하는 짓밖에 안 되니까 공부하고 말해도 공부하고 말하세요. 말할 거리가 없으면 욕이라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기한테. 이때부터 만주족이 세운 청은 적대적 타자가 되었고 조선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지고지선이 존재로 자리매한다. 1644년 명나라가 야만족에게 멸망하여 청나라가 출범하자 조선은 군사 1만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가 군사는 300만 명, 세계 최강의 경제를 자랑한 청나라를 무력으로 정벌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북벌론을 주장한다. 자,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조가 어디였죠? 바로 청나라예요. 그렇게 기상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만큼 그런 기상을 가진 사람이 청나라에는 바로 애신강나, 바로 신라의 직계손들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들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한족이 저질러 온, 한족에 빌붙어가지고 한족의 따까리 노릇한 놈들, 이런 놈들 다 싹 정리가 됩니다. 자, 효조가 노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송시열이 북벌론의 주인공이었다. 자, 송시열이 자, 명나라 망하니까 어땠습니까? 저기 어디다가 만동묘 세워놓고 명나라에 그 휘종을 비롯한 어떤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 제사를 200년 동안 지냈대요. 조선 일제시대에서 숨어서 하지 말아가지고 숨어서도 지냈대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문재인도 같은 유예요. 정신병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지금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미친 광기를 다 소진하면 탈진해서 죽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죽는가를 볼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이 모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북벌론은 실제로 불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포를 외치면서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을 일치하기 위한 국내용 프로파간다였다. 이러한 북벌론이 부질없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환상에서 깨어난 조선 지도부는 자신들을 명나라를 개성한 문명국, 즉 소주가의 나라로 자리매김했고 자신들을 굴부신 청나라를 야만국 오랑캐로 적대했다. 조선이 국가 지도부는 겉으로는 청에게 복수했지만 단 한 번도 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이 국왕과 세자, 문무백화는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명나라 황제에게 2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올리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이를 갈았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을 깨부수고 동아시아의 강제로 등장하자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정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으로 치환된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의 역할을 대신한 새로운 상국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내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민비가 참혹하게 시해당하고, 시해가 아니죠, 살해당했죠. 이분이 쓴 대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게 민비를 뭐라고 하면 명성화하고 그래요. 말은 참 하면 안 들어요. 고종 러시아 공사관으로 조주하는 아간 파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입장,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지 못했죠. 근데 자, 이거 잘 보세요. 고종이 이런 짓 했어요. 고종이 이런 짓 했는데, 자, 고종 때문에 이조가 아주 스무스하게 망했죠.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보면 전쟁하지고 모든 백성들이 막 죽고 막 그냥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망하고 일본한테 자리를 내줬죠. 일본한테 막 팔아먹고 아주 기분 좋게 궁궐 나가는 고종의 사진이 저번 주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을 어떻게 찾았는지, 자, 우리, 이 고생하는 우리 본부장하고 성사범한테 참,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도 보이고, 사진은 거짓말 안 해요. 특히 기록사진 같은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고종이 해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이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을, 지금 내가 말하는 조선은 이조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의 조선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고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과 거의 엇비슷한 짓을 하는 문재인은 어떤 세상이 오게끔 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상을 나오게끔 이미 이제 이때까지 썩어 빠진 인간들을 다 처리하는, 자기가 처리하려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지에서 처리하게끔, 그게 천지에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여야 정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 나비 날개시 대서양의 어떤 태풍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비의 날개짓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날짓? 날개짓? 태풍을 일으키는 날개짓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어떤 태풍에 몰아치는가 보세요. 자, 그리고 싹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세상, 대한민국보다 더 멋진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자, 제가 그랬죠. 이제 중국 폐렴의 신종 코로나보다 더 센 병이 돈다고. 자, 그런데 브라질 소년 예언인가요? 그거 딱 보니까 12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요. 20월 이후부터 더 센 전염병이 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병들이 어떻게 자꾸만 더 센 병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겁니다. 그 센 병들이 나왔을 때 그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때마다 백신 못 만들어요. 그때마다 백신 나와서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했을 때 이제는 병원이 먼저 침투해가지고 의료하는 사람들도 먼저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의 통계고 공부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이제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귀신이 알려준 무당들 가지 마세요. 헛말밖에 안 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무당들은. 이제는 사람이 열리는 세상이 돼가지고 신을 부리는 세상에 우리가 신한테 의존하는 무당한테 다가서는 절대 자기 어떤 기운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려고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제 지대에서 하는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때까지 곳은 김용산 기자 그분의 이제 이야기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제 저기 댓글을 보고 조금 끝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하실 때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음파라는 에너지로 집단 무의식을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분도 상당히 많은 종교단체에 가서 수행을 많이 한 분이에요.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오실 때는 굉장히 막힌 부분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뚫리더라고요. 뚫리면서 아무리 바빠도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이제 올라오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우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저도 신이 나고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됐다. 전 많은 사람 깨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느낄 거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해야겠습니까? 이분이 썼네요. 진정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 1000명만 되어도 세상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사실로서 와닿습니다. 맞아요. 10의 제곱, 10의 세제곱이죠. 1000이, 그쵸? 3이 뭐예요? 10은 열리는 수예요. 완성수예요. 제가 왜 1000을 이야기했냐면은 10의 3승한 1000이에요. 그죠? 3은 뭐예요? 천지인 삼수 원리에서 완성이에요. 그래서 1000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구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이거 딱 보면서 되어지는 시간을 알기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되어진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급해져요. 급해지면 보일 게 안 보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 날에 올 때까지 그 날은 짐작하고 있지만 말은 못해요. 항상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어질 때 되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풀이할 때도 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때 맞았다. 그 말이 지금도 이 말이다. 근데 그게 또 틀려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죠. 자, 아까 그 얘기에 주요 공부에 좋은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평균에서의 역사자들이 쓰레기 같은 역사를 재생산하여 우리의 뿌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향륜자 같은 깊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 진실 길을 조금씩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 뿌리를 잃게 왜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자 교육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따로 어떤 하나의 주역책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주역에 관한 책들을 보고 유불선 기독교와 증사사상, 동서양 사상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마음 외에 추천할 책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의식이 그 정도에서 쓰여진 책들은 거기에서 멈춰요.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어떤 기운이 느껴져요. 이때까지 제가 본 책들 중에 가장 기운이 세게 느껴지고 가장 가슴에 와닿게 오는 책이 뭐냐면 금문신고였어요. 이건 올인 테스트에도 손이 안 떨어져요. 여기 오시는 분한테 그런 실험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바른 역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로 쓴 책이 금문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금문신고를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책을 접할수록 사람 의식이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중국에 정통하신 분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이야기하고 책을 또 갖고 와서 책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게 다 그 행위가 뭐냐면 의식이 열리라. 그 책에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을 담으시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왜? 몸이 아파 그러니까 책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소설책 하나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신 분이 죽은 공부를 하지 말고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살아있는 공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분도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요. 선생님은 그 어려운 공부를 몸으로 겪으면서 해내셨네요. 그 살아있는 공부를 방송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니 무척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들어주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는 그냥 뻘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겠지?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이라는 것이 그냥 몇 권, 몇백 권이 아니야. 몇 천 권, 몇 수료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 핵심되는 말만 꺼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머리 굉장히 돌대가리예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췌하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 책을 보면 같이 이 생각 장애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이 한두 분 나오시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분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제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제는 거의 현실로 와 닿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